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이 어제 전남에서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한우 130여 마리를 키우는 무안의 한 한우 농가. 한우 한 마리가 열이 나고 피부에 혹이 생겨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전남까지 확산한 겁니다. 소가 콧물 흘리고요. 또 열이 많이 나고 또 피부에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전남에서 럼피스킨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전남도는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의 모든 소를 긴급 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615농가의 소 2만여 마리의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무안군 포함해가지고 목포, 나주, 강진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10월 31일 백신이 오는 대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전남도는 우선 어제 도착한 백신 29만 도 분량을 무안에 있는 농가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만 럼피스킨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남 사육두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라 접종이 마무리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세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되도록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포스코가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기로에 섰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96.5%, 찬성률 77.7%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뜻에 따라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3% 인상과 성과 인센티브제 신설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전 9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일부 5.18 공법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혁신위에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 정치권이 잇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들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수사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났고 국정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확인했지만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국가 부재로 인한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추진되고 있죠. 오늘 오후 착공식이 열립니다. 사업비 505억 원을 들여 도청 본관을 비롯해서 민원실과 경찰국 등 6개 건물을 원형 또는 일부 복원하고 내부는 전시 콘텐츠로 채우게 되는데요. 2025년 완공이 목표로 얼마만큼 원형에 가깝게 5.18 정신을 담아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 4월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주 관람객 900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7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일 오천 그린광장에서 폐막식을 엽니다. 폐막식은 시립합창단과 가수 현숙과 김연자, 댄스크루 홀리뱅팀의 공연 등으로 채워지는데요. 박람회 조직위는 그동안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무료 개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 동부권 최초의 국립역사박물관인 여수시립박물관 기공식이 이순신공원 건립 부지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박물관을 채울 15,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했는데요. 박물관은 지상 1층 건물에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입니다. 전남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이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11월 3일 금요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막이 오릅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등 역대 최다 인원인 만여 명이 참가해 8일까지 엿새 동안 주 개최지인 목포와 전남 12개 시군에서 치러지는데요. 전남이 또 한 번 스포츠 열기로 들썩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주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사는 소아나 청소년들은 근처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청북도는 순회 진료를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방송총국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보건소가 대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진료합니다. 크게 잘하네. 잘했어. 괴산군에서 청주의료원이 순회 진료에 나섰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프면 1시간여 거리의 청주나 충주로 이동해 원정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아이 아플 때마다 운전해서 시간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왕복하는 거리를 다녔어요. 오늘 청주까지 매번 갔죠. 응급 상황에도. 가까운 곳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 충북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74곳. 하지만 대부분 청주 등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과 단양 지역에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전문의를 파견해 순회 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수요가 높은데도 지금 채용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 도에서는 충북의사회랑 연계를 해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대상의 전문 병의원이 사라지면서 진료 공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순회 진료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초등교사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이어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광주 모 초등학교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장기간 여러 소송을 제기해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교사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처분 결과 10명 중 4명가량은 해당 없음으로 분류돼 처분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갑질 신고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5명으로 2명이 경고를 받았고 1명은 조사 중이며 나머지 2명은 해당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전남의 경우 68명으로 이 가운데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10명, 처분받지 않은 관리자는 30명이었습니다. 94주기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독립운동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4일과 5일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독립운동 정신 계승 연수를 개최합니다. 또 각 학교에서는 계기 수업과 학생회 중심 기념 활동을 진행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인데요. 광주와 한평 130, 구례 150, 보성이 170m 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점차 열버지겠지만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1.4도, 해남이 6.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게 올라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세안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4도, 여수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영암 23도, 강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모레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의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